오늘 제가 이제 하면서 얘기를 했던 그 반중에 대한 역사,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어디 뭐 댓글이나 한번 읽으면서 몇 개 보고 중국의 전환기를 우리 한 번도 이용 못했어요. 그렇죠. 중국의 전환기 때 여진족은 이용해서 청나라를 세웠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한번 이용 좀 해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권력 전환기에 한 번도 중원을 진출 못했던 이유는 4대주의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명 교차기 때에도 고려의 국력이면은, 아니 고려의 군사력이 명나라의 홍건종만도 못했겠어요? 홍건종보다 더 셌지? 4대주의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중원을 진출했었죠. 그 당시도. 예.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전력만 갖고도 충분히 제압 가능합니다. 왜냐고? 다 머리로 하는 거니까. 60만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예? 뭐야 이게 또 애니원 또 뽑을 대통령이 없다고요? 아니 걱정하지 마시니까요. 일단 국회의원만 제대로 뽑아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대통령은 만들어낼 겁니다. 진짜 만들어낼 거예요. 60만만 있으니까 200만 예비군도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이 더 무섭죠. 어? 특히 동원 예비군은 더 무섭죠. 우리나라에서 우파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 대한 인식. 중국이 우리나라를 좌우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조국 뭐 어쩌고 이거 문재인 어쩌고 와 잘한다. 그리고 윤석열이를 도와야 된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라고. 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친중 좌파와 친중 우파를 만들어 놓고 싸움시키는 것 뿐이야. 그래서 좌파가 유리하면 친중 좌파 정권이 생기는 거고 우파가 유리하면 친중 우파 정권이 생기고 이거를 지금 쟤네들이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파 사람들 머릿속에는 친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좌파 우파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니까 와 잘한다 그러는 거야. 어차피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시제 이헌재거든. 여시제 안대희, 여시제 이헌재 이광재 민주당, 여시제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등등등등 우파 자유한국당이 됐던 뭐가 됐던 여시제가 가운데 있다니까. 이 여시제의 가장 높은 지위에 해당한 사람이 이헌재. 이 이헌재는 경제부 장관. 이거를 때려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누가 이번에 그 검찰총장을 지목했어? 문재인. 응? 이런 그림이 안 보이세요? 조사하면 뭐해? 조사했다고 해서 뭐 반대편이다? 아니, 조사만 하면 뭐해? 조사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잖아. 응?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사만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야, 네가 조사해.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조사하면서 알아서 치울 거 치우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적당히 우야부야 우야부야. 어? 그렇죠? 시선 돌리지 마세요. 시선 돌리지 말아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오직 딱 하나.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거 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문재인 정권 타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바닥에, 공무원 바닥에, 국군, 경찰, 아니면 사회 전반에 중국의 영향력과 그림자를 말끔히 제거하는 게 제1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자주국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핵폭탄 2방 맞고 항복하면서 일본의 그러한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이것을 그냥 내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본에 그렇게 반의를 하고 그러한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중의 감정도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져야 정상입니다.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매국노예요. 네. 왜? 똑같은 거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거는 똑같은 현상이니까. 카자흐스탄 석유 뭐 큰 건 있어요. 네, 그것도 지금 저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관망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리셋코리아가 여시제랑 같은 겁니다. 여시제도 홍석현, 리셋코리아도 홍석현이에요. 응?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진출할 수 있나요? 북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우리가 진출할 때 북한이 분명히 견제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가도정중을 할 겁니다. 가도정중. 무슨 말인지 알죠? 응?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도정중? 가도정명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가도정명. 가도. 길을 빌린다. 정명. 명나라를 친다.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빌린다. 가도정명. 앞으로 가도정중이 일어날 겁니다. 가도정중. 네. 길을 안 빌려줘?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주고 못 베길걸? 네. 가도정중이 일어날 겁니다. 김 박사님, 대만이 역사 프레임으로 중국 땅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됩니까? 지금의 대만의 원주민은 고산족입니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소수민족화 됐는데 지금 대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건 복건성 화교입니다.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화교의 나라예요. 복건성 출신입니다. 복건성과 대만은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했을 때도 대만 기업들이 복건성으로 갔습니다. 대만의 건너편이 복건성이에요. 복건성이 어디냐고요? 대만 건너편. 아이 참, 여기 보세요. 요겁니다. 이게 대만이죠, 대만. 요거 대만. 이 건너편이에요. 이게 복건성이에요. 후지엔청. 위키백과에 한민족의 중국 소수민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쟤네들이 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일환입니다. 동북공정의 일환.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도 조선족, 김구도 조선족, 안중근도 조선족. 다 조선족. 에? 그게 쟤네들, 중국인들이 중국화를 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천만에만 면하죠.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상해 임시정부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저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상해 임시정부를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의 정통성에 상관이 없게 되고 그냥 우리가 일제 패망 위에 세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윤사영님,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파인 제주도에 중국을 몰아내고 중국을 멸망시킨 후 앞으로 제주도는 어떤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할지요? 하와이처럼 하면 됩니다. 하와이. 요거. 하와이처럼 하면 돼요. 하와이. 에? 하와이에 뭐 있는지 아시죠? 하와이. 태평양 함대가 있죠. 하와이처럼 만들면 돼요.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겁니다. 깨끗하게. 중국 사는 수원인. 다른 질문. 일본은 한국이 정상적으로 처신한다면 동맹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일본도 붕황해지면 중국처럼 한국을 잠식하려 할까요? 뭐 일본도 우리나라를 잠식하려는 야망은 있겠죠. 어이씨. 평택으로 보낼까 보다 이번에는. 생각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우파 중에도 극단적인 우익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예요. 첫째, 군대 시스템. 육해 공군 중에 일본은 해군 위주로 육성돼 있어요. 육군과 공군은 장교들만 있습니다. 장교들. 유사시에 동원을 해서 그래서 움직 시스템을 해놓고 해군 위주로 돼 있어요. 해상자위대만 우리가 아는 일본의 일종의 군인이에요. 해상자위대예요. 해군만 갖고는 한반도 점령은 불가능합니다. 왜? 육군이 없거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일본이 육군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육군을 키우는 것을 미국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JBS 선임, 독도는 일본 땅 맞나요? 한국 땅인데요. 단 우리가 반미 쪽으로 간다면 독도는 일본 땅 됩니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역사는 복잡해요.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하지만 근대화 시기에 우리가 아직 국제법이라는 걸 모르던 시기에 일본이 지인들이 먼저 국제사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일본 땅이라 해버렸기 때문에 저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나라 땅이 됐느냐? 이승만 박사 때문이지. 일본이 패전을 해서 그로키 상태일 때 우리 쪽으로 집어넣었죠. 야, 어차피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고 일본 제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개화기 때 쓴 거니까 인정 못해. 이거 우리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 했고 플러스 미국의 입장에서도 독도가
일본인 것보다는 한국 쪽에 속해 있는 게 좋은 거죠. 왜? 일본 제국이 물론 일본 제국 물론 패망했지만은 일본이 독도를 갖고 있다면 동해안에 대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독도 여기 있죠. 여기 조그만 거 코딱지하게 보여드려요. 이 독도가 일본 땅이 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가져간다. 영해권을 일본이 가져간다고. 따라서 2차 세계대전이 패전한 다음에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북방사도는 소련이, 오키나와는 미국이 통치하고 머리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독도까지도 한국의 영향력으로 들어왔다고. 이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성과입니다. 그냥 단순히 에이 독도는 원래 우리 거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일본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군사 전략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땅인 게 유리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반미를 한다?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지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중국화돼서 완전 중국인 천국이 돼버린다. 그럼 독도는 일본 땅이 되는 거죠. 울릉도도 일본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도 일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중국의 남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면 이 주변의 영토 문제라든가 섬이 누구 땅이 되느냐를 잘 결정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어떤 땅을 점령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왠지 알아요? 침략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거쳐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 이 땅은 너희 땅 원래 맞아. 이래야 국제사회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땅을 가졌을 때도 내정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너 왜 남의 땅 침략했어? 야, 경제 제재해. 그 다음 뭐 군사적 지원을 해서 공격을 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라고. 불법 침략. 이렇게 되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독도 문제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 그리고 우리 땅으로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친미,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게 되는 순간 독도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하게 하면은 이호도도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열리겠지요. 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평택 그 상인회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평택 쪽 상가 쪽에 많이 가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랬는데 그 빈 상가를 중국인들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험프리 기지 쪽에, 입구 쪽에.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 상인들이 지금 중국 상인들이 그 평택 앞에 험프리 기지 앞에 상가를 짓지 못하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분들하고 연락도 좀 취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중국 상인들이 미군 기지 앞에 버젓이 마라탕을 파는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오려 한답니다. 예, 지금도. 제7광고 해법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어도에 세멘트 부으면 된다고. 중국처럼 하면 돼요. 이어도에 세멘트 붓고 섬 만들어요. 예. 박사님, 북한이 혹시 남침하 할까요? 저는 지금 북침하고 싶어요. 근질근질한데. 북침하고 싶어서 지금. 예. 저는 북침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북침이라 얘기하면 좀 어감이 안 좋잖아. 북진 혹은 고토수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은 좀 이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북침 취소, 북진 혹은 고토수복. 가 그럴 배짱이 없죠. 어떻게 걔가 북진을 하겠어. 정권 바뀌면 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2021년까지 회계연도로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사드와 패트리어트인가? 그거 시스템 만든대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좀 크게 보고 지도를 좀 보십시오. 세계 지도는 뒀다 뭐합니까? 오줌 쌀 때만 세계 지도를 만들 게 아니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좀 잘 보내니까요. 굉장히 우리에겐 거대한 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신미반주님, 박사님, 그러면 2022년도에 전쟁 각인가요? 제 입대 진지하게 고려해 봅니다.
아니 2022년에 중국이 쌓을 군대가 있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인공위성지도 안 봤어요? 양자강을 따라서 지금 뭔가 불이 나고 있잖아요. 그 우한폐렴도 양자강 유역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예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양자강 유역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인민해방군 200만 명이 가 있잖아요. 걔네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우한폐렴 전염이 되는 원인의 47%가 뭐다? 자기 가족이 우한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병문안 갔다 걸린다 그랬죠?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은 우한폐렴이 드글드글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2022년까지 중국 인민해방군이 몇 명이나 남을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노가리도 가고.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가볍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저희도 한일전, 이번 선거를 한일 프레임으로 끄는 거에 맞서서 한중 프레임으로 끌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싸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만드는 포스터라던가 어떤 프로파간다를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에게 왜 한중전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세요. 그리고 실제 아시죠? 대한민국 젊은 층 중에 반중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반중을 하는 단체가 누군지를 몰라서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반중한 사람들. 왜냐?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은 민주당도 싫고 자유한국당도 싫다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무당층이 제일 크잖아요. 이 무당층들을 누가 흡수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번에. 근데 그거를 이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반중이에요. 반중한다 그러면 다 모입니다. 맨날 저기 중국의 미세먼지, 동북공정, 그 다음에 맨날 명동 가면 막 중국인들 인신매매, 장기매매, 그 인터넷 사이버 머니 같은 거 할 때 중국 애들 진상 부리는 거 등등 한두 건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반중을 하는 단체다. 우리가 반중을 하는 반중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걸 널리 알려가지고 힘을 집결시켜야 된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번에 한번 역사적으로 남는 일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기와 비슷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한말 시기에 대한제국의 멸망과 같은 일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일본처럼 메이지 혁명을 성공으로 이끄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일본도 우리와 똑같은 혼란과 개판과 무지가 난무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결국 소수의 사람이 선각자들이 결국 이 대사를 뒤집고 오늘날의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죠. 절대 우리가 불리하지 않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손만 내밀어요. 잡아줄게. 이러고 있는데 손을 안 내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아주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줘요. 손가락 돌려서 뒀다 뭐 합니까? 이럴 때 마구마구 퍼날라야지. 진짜 효과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공한다면은 여러분 세계사 교과서에 우리가 실리게 될 겁니다. 이번에. 진짜로.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